했던 그 삼각 함수들 있지? 그걸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 주기함수라는 거는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얘가 어쨌든 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함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건데 뭐가 반복되는 거냐면 y-값이 반복되는 거야. y-값이 반복되는 거야. 알겠지? x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들을 넣을 거야. x값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고, 주기함수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좀 주기함수는 특이한 모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대충 그려보면 x에 0 넣으면 0이죠, 그렇죠? x에 0 넣으면 0이고 x에 1 넣으면은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얘도 1이 되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또 0이 나와, 그렇지?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고 2, 3이라고 했을 때 또 0이 나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선생님 한번 넣어볼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 얘들아 가우스 2분의 1은 얼마게? 0이죠, 그렇죠? 가우스의 의미 다 알죠, 그렇죠? 얘는 0이니까 2분의 1 넣었을 때 2분의 1의 값이 나오고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1차 함수처럼, 그러니까 우리 정비례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하다가 1을 넣었을 때 다시 0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은 이렇게 빵꾸를 뚫어줘야 돼. 왜냐면 1일 때는 0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값이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 여기서 만약에 2분의 3을 넣잖아? 그러면 2분의 3 빼기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2분의 3이 가우스 붙이면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을 넣어도 또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그려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하고, 이 반복되는 단위를 얘기할 때는 요 주기는 x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 알겠지? 그래서 요 x값을 기준으로 1씩 반복되잖아, 그치? 1씩 반복되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건데, fx라는 건 y값을 뜻하는 거죠.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y값은 x에 그 좌변에 넣은 x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넣은 거랑 y값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정 같은 표현이 있는데 봐봐. 그럼 얘는 fx 플러스 2도 똑같겠니 얘들아? x에다 0 넣어봐. 너네가 x에 0 넣으면 f0은 0이죠? 여기다 0 넣으면 f1은 0이죠? 0 넣어봐. f2도 0 맞아요? 맞지, 그렇지?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럼 그 주기의 차이를 갖고 있는 애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뜻인데, 여기서의 함정이 뭐냐면은 만약에 fx를 fx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네, 그치? 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얘를 보고 주기가 4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의 그 뭐랄까 수학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정한 룰이야. 요 표현은 우리가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얘가 주기가 되게끔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자꾸 일반적이야, 룰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끼리 그냥 대충 그렇게 약속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벗어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벗어난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캐치를 하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다른 얘기들을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요렇게 최소 단위 갖고 표현을 하게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가 p인 주기 함수 fx는 fx 플러스 p이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봐봐. fx는 fx 플러스 p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주기는 p이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방금 밑에서 설명한 내용이야. 얘 명제로 따지면 참 아니야. 거짓이야. 왜냐면 요거 있죠. 그쵸? 요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만들고 풀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실제로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 얘가 주기야 라고 체크하고 시작해도 대부분 무난하게 풀린다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만약에 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또 다른 힌트가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냐면 815번 봐봐. 얘가 815번에 그 106쪽이야.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fx 플러스 3은 fx를 만족시키고 라고 써있잖아. 그치? 그럼 잘 봐. 다시만 봐. 얘들아 지금 얘 주기가 1인 함수잖아. 근데 fx는 fx 플러스 3 만족하지? 그럼 얘를 주기를 3이라고 놔야 돼?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 않잖아. 얘 주기 1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무 헷갈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던, 밑줄 치라고 했던 fx 플러스 3은 fx라는 표현 밑줄 치고 주기 3이라고 자신감 있게 쓰고 시작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었죠? 그쵸? 얘는 그래서 3개씩 x값이 3개가 변함에 따라서 y값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풀 거냐면 주로 함수값 문제를 보통 풀거든?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fx 플러스 2일 때 주기가 얼마? 2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기가 2라는 거고 f1은 1, f2는 2, f100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는 아주 그 정석적인 풀이와 요령을 같이 알려줄게. 봐봐. 그러면은 f100과 f98이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지금 여기 x에 98을 넣은 거야. 그럼 f98은 f100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f96과도 똑같겠네. 96을 여기다 넣으면 f96은 f98과 똑같잖아. 괜찮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은 누구랑 똑같냐면 f2랑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100을 구하세요 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왔거든. 여러분들은 얘를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배수 찾으면 돼.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배수 찾으시면 됩니다. 배수. 근데 예시 다시 한번 들어줄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예시 봐봐. 배수 찾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3개씩 반복되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써놨어. 이렇게 함수값을 써놓고 F97 이렇게 이제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봐봐. 얘가 지금 3씩 떨어뜨리는 거야. 요렇게 푸는 거거든 원래. F94랑 똑같고 91이랑 똑같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주기가 3이니까 3의 배수마다 반복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97이라는 거는 3의 배수 플러스 1이야. 또는 3의 배수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여기서 3의 배수 플러스 1이나 3의 배수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애가 1, 2, 3 중에 누구야? 1이죠, 그쵸? 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 주기함수의 함수값 찾는 거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지, 그치? 필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814번 3초 만에 풀어보세요.
814번 3초 만에 1이죠? 그쵸? 이거는 주기가 2니까 짝수끼리 똑같고 홀수끼리 똑같겠네, 그치? 그 다음에 815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주기가 3인데 0의 값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준 거야. F0, F1 이렇게 이제 써봐야겠지, 함수값을. 오래 걸리죠?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배수 찾으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10은 우리 3개씩 반복되지? 그치? 주기가 3이니까 그러면은 10은 3의 배수 플러스 1이죠, 그쵸? 얘죠? 얘 그치? 2야 2 이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F10은 F 누구랑 똑같아? 7이랑 똑같고 F 누구랑 똑같아? 4랑 똑같고 F 누구랑 똑같아? 1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F1이 얼마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귀찮잖아. 쓰는 게 귀찮으니까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또 뭐 복잡하게 뭐 만들 거거든. 근데 아무튼 핵심은 요거야. 요게 전부야.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기함수야. 이제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가 주기함수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프닝. 우리는 주기함수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다룰 거다. 보자.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함수식의 모양으로 이제 선생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삼각함수의 값을 봐봐. x의 위치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각종 호도법으로 이루어진 각들을 넣을 거야. 6분의 7파이, 3분의 14파이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사인 값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y 값으로 놓을 거고, 그럼 당연히 함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을 거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특수각이 아닌 애들을 우리가 일일이 막 값을 다 찾으면서 그걸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되게 특이한 방식 하나가 있거든. 그걸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렇게 단위원이 지금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스크린을 세워놓을 거예요. 스크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함수값을 스크린에다가 한번 찍어볼 거야. 함수값을.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x에 0을 넣을게. 그러니까 사인 0이야. 0도야. 그러면은 사인 0은 여기를 뜻하는 거고 사인은 세로값, 그치? y값을 뜻하는 거니까 0의 값이 찍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사인 몇 도라고 할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각을 올렸을 때 이때 y값이 사인 값이죠? 그쵸?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 그치? 그래서 각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계속 올려서 여기는 스크린에다가 해당되는 y값을 찍어, 위치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이야? 1인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일 높이 찍히는 게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분의 파이지, 그치?
2분의 파이에서 살짝 넘어가 볼게. 그럼 이제 살짝 넘어가면 이쪽에 동경이 있게 되는 거고 여기랑 같은 높이라고 했을 때 같은 위치에 찍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랑 y값이 똑같은 여기에 동경이 있을 때는 같은 위치에 또 점이 찍힐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여기서 계속 지금 값이 올라갔잖아. 위로 값이 올라갔는데 다시 이사분면으로 가면은 똑같은 값이 계속 x값을 바꿔도 똑같은 게 반복해서 또 나오는 거야. 주기를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y값은 여기니까 이때 그러니까 요 x에 넣은 각의 값이야. 각의 값과 이때의 값이 y값이 똑같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면 180도를 이제 넘어갈 거야. 180도를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렇게 각을 만들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1파이라고 해보자. 파이를 살짝 넘어가니까 뭐 10분의 11파이를 딱 찍으면은 y값이 이번에는 음수값 어딘가에 찍히겠죠. y 좌표가 사인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니?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얘가 270도일 때 2분의 3파이죠. 그렇죠? 그때의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쪽에는 점이 안 찍히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만 찍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경을 계속 움직여 보면서 y값들을 여기다가 지금 다 찍어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평면으로 만들어서 한번 그려볼게. 이 찍힌 걸 이제 쫙 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y값이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y값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냐면 y값이라는 건 얘 y좌표야. 여기는 점들의 y값이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둥글게 증가하고 있죠. 그냥 처음에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게 여기에 똑같이 표현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 0에서 시작해갖고 둥글게 증가할 거야. 그럼 제일 최정점일 때 각도가 몇 도야? 90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2분의 파이야. 우리 지금 여기에 모든 실수를 넣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중인데 60분법은 표현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호도법을 쓴다고 얘기해놨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90도 2분의 파이를 살짝 넘어가면서 값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y값이 어떻게 감소하냐? 일직선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의 형태를 호 모양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0까지 내려갈 거야. 이때 x값이 얼마야? 파이죠. 그렇죠? 파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파이보다 더 내려갔어. 그 y값이 음수가 되네 이제. 근데 그 음수값이 점점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를 표시하면 1까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x값이 몇 도일 때야? 2분의 3파이일 때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쭉 올라가고 있죠. y값들이.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이게 한 바퀴야. 이게 한 바퀴. 2파이를 넘어서면 다시 저 처음을 시작을 하겠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서 얘들 여기 몇 파이게? 2분의 5파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근데 음수값 넣어볼게. 그 음수값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동경이 이렇게 내려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때 y값과 똑같이 찍히겠지? 그치? 360도 살짝 내려가다가 이때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찍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색깔이 왜 갑자기 바뀌었죠? 음수가 돼서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 값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90도 간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 됐죠? 얘기할 게 많아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줘야 돼갖고 본 거야. 그림 잘 그렸나? 모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요게 사인 그래프야. 괜찮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그려지는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지금.
지수함수 배웠고 로그 함수 배웠고 사인 그래프 배울 거고 코사인 그래프 배울 거고 탄젠트 그래프 배울 거고 또 살면서 또 그래프들을 배울 거잖아. 그럼 요 저런 것들만 살짝 기억했을 때 만약에 까먹었을 때 좀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고 특징들 정리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 함수 파트는 새로운 함수를 아무리 배워도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막 특별히 막 되게 함수 그래프가 어려워라고 표현하는 단원이 거의 없거든. 근데 얘는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특징들이 좀 많아. 기억해야 되는 특징들이 많고 두 번째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정의역이 표현이 다 호도법으로 표현이 돼. 우리가 그냥 익숙한 그 상수들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고 막 정신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여기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을 풀다가 외워지는 거 말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좀 해보자. 첫 번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정의역. 그래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실수 전체 지금 x 값이 꼼꼼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치역.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치역인 거야.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는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주기, 처음에 그렸던 그림 있죠? 한 바퀴를 뜻하는 그 주기는 아까 전에 우리 주기함수 얘기할 때 x값 갖고 주기를 얘기했었어. 어떤 x값이 몇에서 몇으로 변할 때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주기는 x값 보고 대답해 주세요. 몇 파이? 2파이가 되는 거야. 360도마다 반복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기는 2파이가 되고, 그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fx는 f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이런 함수들은 계속해서 360도씩 반복되는 형태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거기에 책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사인 x와 사인 2파이 x랑 같은 게 아니라 사인 x 플러스 거기 보면 몇 번이냐? 4번 봐봐. 4번 보면은 x 플러스 2파이랑 같은 게 아니라 2n파이랑 같다고 표현을 해. 2n파이.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는 지금 주기가 2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계속해서 동글동글 도니까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먼저 배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4분의 1파이를 넣었어. x에. 여기다 4분의 1파이를 똑같이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파이에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애들을 계속 더해도 똑같은 값이 반복된다는 의미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같은 뜻인 걸 이해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주기가 2파이라는 걸 표현하는 뜻이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네들 문제의 표현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건데 저 주기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 평행 이동하고 막 수축되고 저 스프링 같이 생긴 게 수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할 거야. 그럼 주기가 바뀔 거잖아. 그럼 그 바뀌는 주기들을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을 할 거야. 여러분들 그걸 보고 캐치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우 졸려 지금 졸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주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선생님 세대에는 요 용어를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또 소통을 위해서 이게 편해갖고 진폭이라는 말을 선생님은 쓸 거야. 우리가 지금 딱 봐도 너네 파동 배웠니? 과학 시간에? 파동 배웠어? 옛날에 배웠지. 얘들아 파동의 진폭 배웠니? 파동 진폭 요거죠. 요게 진폭이죠, 그렇죠? 뭐라고 해? 아무튼 파형이 얼마나 큰 폭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폭이라고 얘기는 선생님이 표현을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수학에서는 진폭이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이거 이해되니? 진폭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폭이 이렇게 커.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파동 형태의 함수가 진폭이 이 정도로 크면은 최대값이 되게 커지는 거죠. 진폭이 작은 것에 비해서. 그치? 그래서 이 진폭이라고 앞으로 표현하는 애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진폭은 1이야. 근데 최대값은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해 줄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 책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야.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1이 좀 헷갈리네. 진폭을 선생님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되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또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이 파동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문제는 그냥 최대값이 몇이고 최소값이 몇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서술해서 표현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큰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칭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대칭축. 자, 여기서 대칭축이 뭐냐면은 요 볼록 이렇게 정점을 찍은 이 구간들이 대칭축이거든.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죠. 그렇죠?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여기랑 여기랑 겹치고 여기랑 여기랑 겹치고 여기랑 여기랑 겹치잖아.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래쪽에서 정점을 찍은 이 구간도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그렇지? 좌우가 대칭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막 그린 빨간 선들이 용어가 없어.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그래서 저 대칭축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2차 함수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여기에 x1이라고 할게. 근데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은 위치에 x2를 찍어. 그럼 이때 함수값이 어떻겠어? 같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할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표현이 문제에도 나오지는 않고 우리도 책에도 나오지는 않지만 x1에 넣은 함수값과 x2에 넣은 함수값이 같을 때라는 표현이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 x1 플러스 x2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이게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요 위치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대칭축을 찾아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찾으면 뭘 찾을 수 있냐면 주기를 찾을 수 있어. 또 주기가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 막 할 거잖아, 그렇지? 그 대칭축의 위치들을 알면은 우리가 또 그 주기들을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거야. 그래서 대칭축은 잘 봐. x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제일 직관적으로 먼저 보이는 게 2분의 파이죠? 그쵸? x는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을 때마다 계속 대칭축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몇이니? 파이지, 그치? 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대칭축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n파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플러스 n파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삼각함, 아니 사인 함수의 사인 그래프의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지금 106조 사인 y는 사인 x의 성질이라고 써 있고 표현 안 써 있는 표현을 다 써놔. 책에 안 써 있는 표현들 거기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거 무시해.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야. 참고라고 써 있는 거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말 듣고 있죠? 그거 빼고 선생님이 칠판에 얘기한 것 중에 책에 안 써 있는 거 써놔야 돼. 이 기본을 선생님이 쫙 설명하고 탄젠트까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자꾸 본격적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면, 봐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잖아. 처음에 이거 갖고 배우잖아.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 거의 있냐 없냐?
없지, 그치? 우리가 이걸 배우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막 이런 거 갖고 풀잖아. 이제 우린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형태가 변하는 걸 대부분 이제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걸 해서 변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걸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헷갈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본 모양으로서 잘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알겠지? 지운다잉. 지금 칠판이 모자라서 지우면서 또 다시 할 거야. 재밌지? 엄청 재밌지? 그치? 이런 거 왜 배우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배우는 거냐? 이거 뭐 하지? 아, 이거 뭐 해야 되냐? 코사인 해야 돼, 코사인.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 얘들아, 거기 이제 두 번째 개념 박스에다가 필기를 해놓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y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은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가 그려지는 원리는 생략할 거야. 알겠지? 사인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 사인에는 y값을 뜻하기 때문에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걸 만들어서 찍어본 거라고 했었지. 그치? 또 똑같아. 코사인은 x값을 뜻하는 거니까 x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닥에다가 스크린 하나 깔아놓고 가로로 깔아놓고 이번에는 x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그 x값들이 여기서는 y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변하는 걸 하는 건데 결론만 얘기할게. 결론만.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게 결론이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그래서 코사인 0이 1이거든. 코사인 0이 1이야. 그래서 코사인 0은 여기만 살짝 얘기할게. 여기가 코사인 0이죠? 그쵸? 여기 x값 1이죠? 그쵸? 이거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그치? 그래서 코사인 x는 1이니까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면 x값이 뭐가 돼? 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0까지 점점 떨어지는데 직선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의 곡선에 맞게 x값이 변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x값들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쵸? x값들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y값으로 해서 만든 이 그래프에서는 음수 쪽에 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몇 파이? 0까지 간 게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x값들이 쭉쭉쭉쭉 점점 더더더 작아지니까 제일 작아지는 각도가 몇 도? 180도인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x값이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양수 쪽으로 막 간다, 그치? 그러니까 그걸 y값으로 바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싹싹싹싹 올라가갖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1인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가 x값이 뭐가 돼?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 줄기야. 여기 한 줄기.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점점 또 이렇게 계속 바늘이 돌아가는 형태니까 이것들이 좌우로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이해됐지? 그치? 그럼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그냥 축을 안 그려놓고 그 개형만 떵 하고 그려놓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하면서 사인 그래프랑 이제 막 겹쳐질 거거든? 사인 그래프랑 겹쳐질 건데 그걸 각도로 공식화해 놓은 게 이 다음 단원에 나와. 거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거기가 이제 아무튼 거기는 하기 싫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 특징들도 정리를 좀 해놓자.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 일단 정의역 하나 하자. 정의역 실수 전체의 치역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주기 2파이죠, 그렇죠? 함수값 비율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사인은 계속해서 이제 360도마다 반복된다는 일반각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삼각비는. 그래서 코사인 x는 코사인 x 플러스 2n 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세 번째 뭐였냐? 진폭 똑같이 마이너스 1, 뿔 마이너니까 절대값 1이고 얘가 이제 최대와 최소를 뜻한다. 지금 폭인데 지금 표라고 썼어. 그 다음에 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서 시작하네, 그치? 그래서 얘는 y, x는 0이죠, 그쵸? x는 0이 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대칭축이 여기가 되는 거네, 그치? x는 0에서 시작해서 파이씩 계속 가면서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은 아까보다 훨씬 편한 모양이 나와. n파이야. 그냥 파이에 0 넣으면은 x는 0, 1 넣으면은 x는 파이, 2 넣으면은 x는 2파이. 여기들이 우리가 대칭축을 만드는 선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돼요. 사인 그래프랑 전반적인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보통 묶어서 얘기해,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좀 처음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를 해준 거고, 주기도 똑같고 진폭도 똑같고 그냥 대칭축 하나만 달라. 대칭축 하나만 다르다는 뜻은 뭐라 해야겠다, 평행이동의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지? 그치? 됐지? 뭐 사인이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여기는 그냥 후다닥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할게요. 일단 실제로 그 문제 대부분의 비중은 사인 코사인이 차지할 거야. 탄젠트는 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 살짝살짝은 나올 거고, 사인 코사인이 중요하다. 탄젠트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전에 원을 그려놓고 스크린을 걸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의미는 x값이 뭐 1 증가할 때 y값도 1 증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비율로 이제 증가한다는 형태.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고 그러네?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야, 그치?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죠. 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그치? 얘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야. 2차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탄젠트가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각을 점점점 크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얘가 점점 지금 얘가 다 본드로 붙여져 있는 상태야. 근데 요 각을 자꾸 더 벌려. 그럼 밑변이 점점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 꼭지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커지면 밑변은 줄어들고 높이는 늘어나는 거니까 얘도 제곱배의 비율로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만 그냥 증가해. 그럼 밑변분의 높이를 했을 때 높이가 2배 되면 탄젠트도 2배 되겠죠? 잘 알아듣고 있니? 높이가 3배 되면 탄젠트 값도 3배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높이를 2배를 만들려면 밑변이 2분의 1배가 된다 소리야. 쪼그라들어서 그 각을 만들기.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런 느낌으로 탄젠트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2차 함수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 그래서 탄젠트 0이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여기가 닫힌 거잖아. 높이가 0인 거죠? 0에서 시작해서 탄젠트가 90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짝 그림으로 보여줄게. 90도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예분의 예 할 거야. 그러면 한없이 커진다라고 표현할 거야. 밑변은 겁나 작아지고 높이는 겁나 커지는 거야. 그래서
0.000001분의 뭐 우리 알고 있는 단위 중에 제일 큰 거 보면 몇 평 막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은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대라고 표현할 거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하는데 급격하게 커져.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90도가 두 개면 이미 180도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90도까지는 될 수 없지만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에 가깝게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가 나와. 그래서 얘가 등장합니다. 무슨 선이죠? 점근선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x가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위치에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음수값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삼각함수라는 거는 좌표들로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음의 좌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 나는 너네들한테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제안해서 얘기를 한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쪽도 음의 값으로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값이 줄어들어.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오고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점근선이 생기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한 주기야. 이게 한 주기. 이게 반복될 거야. 그러면은 90도는 안 되지만 91도가 되는 순간 다시 탄젠트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저 그림이 반복돼.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점근선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또 요렇게 반복돼. 그러면은 또 여기 점근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얘들아 지금 저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를 한 주기라고 볼 건데, 그럼 여기가 지금 몇 파이가 돼야 돼?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저쪽으로 더 가보자. 이렇게 됐어. 그럼 점근선이 이쪽에도 따다다다닥 나타날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탄젠트가 진짜 짜증나. 탄젠트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네. 1번 정의역. 짜증나는 이유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정의역이 뭐냐? 실수 전체냐? 아니지. 중간중간에 빵꾸들이 있죠. 그 빵꾸들을 식으로 표현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정의역은 x가 다 되는데 2분의 파이의 배수들만 계속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죠. 파이가 빼지기도 하고, 그래서 n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괜찮니? 안 괜찮지? 지금 얘들아 다시 저 함수가 주기가 막 쪼그라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할 거야.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해. 같이 변하겠지, 그치? 그걸 여러분들이 잘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어려워. 힘내. 그 다음 두 번째 치역. 그래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죠. 주기 얼마마다 반복돼? 파이마다 반복되죠. 주기는 파이야. 그래서 그냥 함수값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일반각 모양으로 표현하면은 거기 책에 뭐라고 써있냐? 이 표현은 잘 안 쓰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 x는 탄젠트 x 플러스 n 파이. 아, 선생님 다 빼는 것 같다 이거. 이따가 다시 가서 뒤로 뺏겨서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근선이야. 얘는 점근선이 진짜 중요해. 얘들아, 점근선은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은 정의역과 연관이 있는 거죠. 정의역에서 안 된다고 했던 애들이 점근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을 기억을 하면 정의역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다는 소리고, 반대로 정의역을 기억하고 있으면 점근선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점근선은 얘를
같으면 안 된다를 갖다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마다 생겨 주기는 파이니까 n파이씩 좌우로 옮겨 다닐 때마다 정근선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근선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준선이라고 이름을 정한다. 기준선은 x축을 뜻할 거야.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평행이동했을 때 쓰려고. 우리가 제 위아래로 막 평행이동할 거거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 꺾이는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 위로 막 올라갔어. x축이면 이런 데 그려져. x축이면 이런 데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얘가 요 기준이 되는 선이 여기란 말이야. 위로 예를 들어 3칸 올라갔다고 하면은 y는 3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이런 이름은 없어. 실제로 교육 과정에는 우리끼리 이제 소통할 때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준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옳고 그름을 막 물어볼 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빼뜨린 게 있거든. 거기 책에다가 종류별로 좀 적어 놓을게. 얘들아 봐봐. 지금 요렇게 생긴 그림과 요렇게 생긴 그림은 이제 대칭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사인은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점 대칭 모양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원점 대칭 모양 함수. 그래서 얘를 얘들아 미적분 원에서 우함수, 기함수 배웠니? 짝함수, 홀함수 배웠니? 아직 거기 안 나갔나? 아무튼 원점 대칭 모양으로 나와 있는 함수 그거 여기서 안 나왔나? 우리가 얘를 기함수라고 해. 이거 선생님이 그 제곱근 설명할 때 얘기했었나? 했었지 시윤아. 그치. 기함수라고 하는데 기함수가 옛날 용어야. 한문이거든. 그래서 얘를 요즘에는 홀수함수 또는 홀함수라고 불러. 홀수함수 또는 홀함수라고 불러.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를 표현하는 식이 중요해. 그래서 이 원점 대칭 함수는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x 값의 부호도 바뀌고 y 값의 부호도 바뀐다는 뜻이야. 원점 대칭이 그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은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표현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느드름 문제에서 나와. y는 sin x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탄젠트도 똑같이 원점 대칭인 거 이해되니? 탄젠트도 똑같이 사인 함수랑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빨간 네모. 요런 기함수, 홀함수 이런 건 의미 없어. 요건 의미 없고 원점 대칭 모양이고 이걸 뜻한다. 이건 선생님이 잘난 척 한 거예요. 나중에 미적분 나면 배울 거야. 미적분 안 배우나?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오랜만에 너무 어렵다. 이거 뭐야? 이건 똑같은 거야. 이건 똑같은 거고. 코사인 x 하자. 자, 코사인 x는 y축 대칭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얘는 용어로 따지면 옛날에는 우함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짝수함수 또는 짝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에서 많은 그 힌트를 얻는 그런 단원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하는 거고, x, y축 대칭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x 값에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을 때 그때 y 값이 똑같다. 이런 표현.
그래서 코사인 x 함수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별거 아니야 얘들아. 별거 아니야. 그냥 표현법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야.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얼추 모양 이해됐죠? 그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토가 나올 거야 얘들아. 하다가 혹시 토 나올 것 같으면 손 들고 갔다 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어제였나? 그죠? 자는데 둘째가 기침하다가 토해갖고 귓방마비를 날리려다가 그제 니네 엊그제 니네 너네 수업하는 글을 전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어디 필 데가 없어. 그냥 거기 펴봐. 거기 피고 얘기를 좀 잘 들어봅시다.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우리가 기본 y는 sin x에서 막 여기저기 막 숫자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얘는 항상 사인과 코사인은 짝꿍이거든? 짝꿍이야. 똑같은 모양인데 좌우로만 약간 틀어진 모양이라서 똑같이 얘기할 거야. 얘랑 같이 얘기하는 거야. 특징이 같이 연결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A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 A 알파벳들의 위치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A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뜻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뭐를 뜻하냐면은 진폭을 뜻해. 진폭. 진폭은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지? 최대랑 최소. 최대랑 최소에 영향을 주는 애야. A라는 애는. 얘들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워야 될 게 있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구분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걸 다 외우면 진짜 머리 터져.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y는 2 sin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sin 90도가 몇이었게? 1이었어. 근데 거기 2가 곱해진 y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sin 요 함수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2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3파이 넣어볼게. 2분의 3파이 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안 괜찮지? 안 괜찮지? 얘들아, 원 그려. 머릿속에서 원 그리면 돼. 2분의 3파이가 몇 도? 270도죠? 사인은 가로야 세로야? 세로니까 y 값이야. 그치? 270도의 바늘이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270도의 y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스크린 그려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A가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해준다를 기억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또 헷갈리거든? 봐봐. 절대값 A가 최대, 최소를 뜻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갖고 X축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최대값은 더 커지고 최소값도 더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A만으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진폭을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이 벌어진 그 파도의 크기, 파도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A의 역할입니다. A의 역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B의 역할이야. B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죠. X의 개수야. 그치? A는 사인 삼각비 앞에 붙어 있던 개수였어. 그치? X의 개수는 어떤 거를 알려주는 애냐면 주기를 알려주는 역할이야. 주기. 그래서 이 주기는 뭘 얘기하냐면
절대값 b가 각속도를 얘기해. 각속도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이런 것들을 책에 없는 용어들을 자꾸 왜 선생님이 자꾸 던지냐면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잘 봐. fx가 이번에는 sin 2x야. sin 2x. 그러면 f에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를 넣었어. 6분의 파이가 30도죠? 근데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2배가 된 거야. 갑자기 각이 2배가 돼서 6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sin 몇 파이가 돼?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아까 전에 우리 사인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증가하는데 2분의 파이까지도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6분의 파이는 원래 한 이쯤에 있어줘야 돼. 근데 여기가 2배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각이 2배로 빨리 증가하게 되는 거야. 각의 속도가 빨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더 빨라진 거야. 원래는 90도까지 가야 정점에 했었는데 지금은 45도만 가도 정점에 도달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2배를 해줄 거니까. 알아들었니? 그래서 각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각이 증가하는 속도가 얘가 결정해 주는 거야. 어떻게든 적어봐. 내가 정리를 못하겠어. 어떻게든 적어봐. 지금 내가 표현한 걸. 그러니까 얘가 각이 증가하는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각속도라고 쓴 거거든. 얘가 각이 증가하는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보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자. 얘들아, 절대값 b가 클수록 점점 더 빨리 정점에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 파동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정상을 더 빨리 찍어. 그리고 더 빨리 내려가. 더 빨리 찍어. 더 빨리 내려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절대값 b가 클수록 주기가 어떻게 될까? 짧아져, 길어져? 짧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b가 클수록 주기가 짧아져. 어떻게 짧아지냐? 원래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몇 파이였죠? 2파이였죠? 근데 여기 앞에 2가 붙어버리면 2배 빨라지는 거죠? 그럼 주기는 2분의 1만큼 짧아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 3이 붙었어? 그럼 속도가 3배 빨라지는 거죠? 그럼 주기는 3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거야.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절대값 b 분의 2파이로 주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 x의 개수가 붙으면은. 그러면 저 b가 분수면 주기가 늘어나겠죠. 2분의 1이 붙으면은 주기가 2배 늘어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반비례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식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아우 힘들지? 종칠 거야 얘들아.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그리고 2교시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랑 진통이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까지 해놓고 마음을 좀 다스려.